야, 1위가 오답률이 81.6%였거든? 근데 그때도 비슷했어. 81, 뭐, 1%, 81% 정도. 그러니까 20%도 안 되는 사람만 맞았다라는 말이잖아. 근데 그때랑 특징이, 그러니까 다른 게 뭐냐면, 이번에는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높아. 거의 80%, 70% 정도가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틀렸던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개 이상이 70% 이상이 다 틀렸다는 말은 1등급이 맞았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절대평가 시행 이후로 가장 낮았죠? 3%인가? 3점 몇 프로밖에 안 돼가지고, 진짜 극상위권 노렸던, 그러니까 영어를 깔고 간다는 느낌일 거 아니야, 솔직히 진짜 극상위권 애들은. 근데 거기서 최저가 영어에서 딸려갖고 재수를 해야 되는, 진짜 역대 최악의 사태가 지금 올해 벌어졌는데, 그럴 만한 것들이 있었나? 내가 과연, 그러니까 쌤은 이때 당시에 수능했을 당시에 니네 시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센터에서 그때도 대충 이렇게 봤단 말이야. 단어만 봤단 말이야. 그 수능 당일에. 근데 단어가 너무 쉬워가지고, 아, 설마, 이거 진짜 이대로만 나왔으면, 너무 쉬운데? 이거 진짜 때려칠까? 생각을 했었어. 영어 가면 때려쳐야겠다. 근데 다음에 돼가지고 이제 막 불수능이네, 불수능이네 해가지고 니네 이제 시험 거의 끝나고 한번 제대로 각자 또 시간 재고 풀어봤단 말이죠. 그럴 만한 문제가 있었다.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애들한테 1분 30초 만에 풀라고 하는 거는 미친놈들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시간제 가지고 내가 강의 아예 그냥 1시간 10분 해가지고 여기서 좀 풀라고 했던 건데, 니네가 안 왔을 뿐이지. 근데 진짜로 좀 풀어봤으면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느껴보게 하고 싶어서 풀어보라고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 강의를 집에서 듣고 있는 친구는 제발, 제발, 제발 강의 듣기 전에 풀어보세요. 알았죠? 느껴봤으면 좋겠어. 그거 봐야 알지. 자,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오답률 1위를 갔다가 2위 갔다가 3, 4, 5까지 하면 니네 머리 터질 거야. 머리가 터지고 중간에 뛰쳐나가고 싶어 할 것 같아가지고, 1위 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쉬웠던 거 29번 갔다가, 그러니까 쉬웠던 거 갔다가, 2위 갔다가, 또 쉬웠던 거 갔다가,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단어는 옆에다가, 놓고 같이 보시고, 진도 나간 만큼 모든 단어를 다 봐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거기 있는 단어 뒷장 있어요. 그 단어 뒷장에 있는 모든 뜻을 다 봐오세요. 맞죠? 알겠지? 자, 그래서 오답률 1위였던 도대체 왜 1위였나 가봅시다. 자, 33번. 이번에 빈칸, 그러니까 보통 빈칸이 그렇게 많이 안 어렵고, 뭐 삽입해서 엄청 어렵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약간 클래식이야. 33, 34가 얘기를 했어요. 가보자. 왜, 뭐가 문제였을까? 자, 보자. 자, giving clients sufficient opportunity to rate your designs while in progress is a key to professional success.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누구에게? 고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을. 그치? 무슨 기회야? 당신의 디자인에 반응할 기회. 그치? 무슨 디자인? 야, 디자인 하면 뭐가 있어요, 얘들아? 건물이란다. 바로 건물이 나올 수 없지. 자, 옷을 디자인할 수도 있을 거고, 그지? 뭐 방을 디자인할 수도 있을 거고. 아무튼 디자인에 관한 얘기인가 봐. 그래서 다시, 당신의 디자인에 반응할 충분한 기회를 누구에게? 고객들에게 주는 것. 뭘 하면서? While in progress. 일이 뭔가 진척되는 중에. 그치? 그런 건 있잖아. 아주 전문적인 성공의 핵심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좀 더 가볼게요. 유사하게. Involving prospective building users as well as clients is even more valuable in the long run. 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자, 유사하게. 자, prospective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뒷장 보시면 prospective 하면서 내가 거기다가 다 비슷한 거 다 적어놨을 거야. 그치? 나와. 알았지? 어.
여기서 그 단어를 모르면 안 되는 단어죠, 이거는. 그죠? 자, perspective가 뭐예요? 봐도 몰라요? perspective가 뭐냐고, 사실은. 장래, 곧 다가올이라는 말이지. 자, perspective가 뭐였지? 봐야 돼. perspective는 뭐지? 관점, 원근법, 뭐 이런 말이지? 헷갈리면 안 되는 단어지? 자, 그래서 이거는 다가올이야. 그지? 그러니까 미래의 정도로 봐줄게. 자, 미래의 건물 사용자들. 뭐뿐만 아니라 고객들뿐만이 아니라 그 미래의 건물 사용자들을 포함하는 것은 훨씬 더 가치 있을 거다 이 말이야. 어떻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이야. 아, 그러면 디자인을 뭘 디자인하는 건지 우리는 이 네 줄 있고 핵심을 잡은 거야. 자, 건물을 디자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을 쓰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지? 자, 건물 디자인을 할 때 뭐가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그 주제 말해봐. 하고 싶다. 이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건물을 디자인을 할 때 누구한테 기회를 주라고? 고객들에게. 그치? 고객, 그리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기회를 줘라? 네 디자인에 반응할 기회를 줘라. 그게 그렇게 하면은 뭘 할 수 있다? 전문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됐지? 하고 싶은 말 알겠니? 건물 디자인의 고객들의 관점을 반영하는 성공의 핵심이다. 이미 이만큼까지 읽었을 때 주제가 나왔다고.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similarly라고 내가 이거 체크를 해놨잖아, 얘들아. 자, 접속부사 중요합니다. 글을 읽을 때 접속부사 중요한 게 지금까지 같은 말하고 이해가죠? 자, 두 번째 가볼게요. Say your client is a large corporation, such as a healthcare provide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corporation도 단어, 추가 단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보자. 너의 고객이 있잖아. 커다란 커퍼레이션 뭐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어디 있어요? say. 다음에 명접 that 하면은 뭐뭐라고 한번 말해보자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건강을 돌보는 걸 제공하는 사람. 누구야? 의료진이요.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의 고객이 그냥 의료관계 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아, 그럼 이 사람은 뭐를 짓는 거야, 지금? 병원을 짓는 거야. 이해가지? 병원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자 이 말이지. 자, while the hospital administration may serve as your client, no doubt the perspectives of administration personnel will differ significantly from those of doctors, interns, residents, nurses, and other medical staffs who use the building regularly.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administer가 뭐야? 써줬잖아. administer가 뭐야? 하다, 동사야. administration, 관리, 이게 명사형, 동사형, 명사형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있잖아. 자, 병원, 이게야. 그냥 병원. 쉽게 말해서, 병원이 너의 고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 병원 자체. 그지? 근데 있잖아. 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냐면, 자, personnel이라고 하면 뭐죠? 이거 인사과예요. 인사과. 인사과가 뭐 하는 데야? 인사 잘하는 데라고 하지 말고 뭐 하는 데야? 인사과는 사람을 뽑고 관리하는 곳이 인사과라 그래. 알았어? 그리고 직원이라는 뜻도 있어. 퍼스널하고 퍼스널하고 같이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있잖아. 그, 그 병원에, 그러니까 관리하는 뭔가 그런 직원들의 관점이 상당히 다를 거야. 누구랑? 의사들이랑, 인턴이나 아니면 레지던트나 아니면 그 간호사들 그리고 그 건물을 어디야? 병원. 그치? 그 병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의료진들의 관점과는 상당히 다를 거라. 인사과의 관점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있잖아. 게다가라는 말이 나오네요. 하고 싶은 말은 바뀌지 않았어요. 됐죠? 자, 게다가 The experiences of patients
investors who use the building irregularly. 까지만 가볼게. 자, 누구와 누구? 그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사용하는 환자들과 그런 방문객들의 경험을 무슨 경험이야? 말 덧붙여봐. 무엇에 대한 경험? 건물! 무슨 건물? 병원! 그치? 자, 병원이라는 그 건물에 대한 경험은 자, of as a result of life-threatening emergency. 자, 근데 이런 경험은 보통 어떤 거냐면 보통은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급 상황의 결과일 텐데. 그치? 병원도 그럴 때 쓰잖아. 자, 근데 이거는 are altogether different as well. 또한 완전히 전적으로 다를 것이다. 라는 말이지. 누구랑? 간호사랑 그 건물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진과 환자와 등등이 다 다르다. 됐어? 자, 그래서 understanding 뭐시기 나오는데 자, 2번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1번에서 주제를 말했어요. 그 다음에 2번부터 하고 싶은 말은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건물 사용자들의 건물에 대한 관점과 경험이 전부 다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세 번째 가볼게. 자, 그래서 understanding how each type of user experiences the current medical environment, as well as how it reacts to your prospective designs, inevitably produces a better building이라고 나와있지. 자, 그럼 보자. 그 일단 understanding이 주어고요. 그죠? 이거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간접 의문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뭐로 이어졌어? 상관접속사 as well as로 이어지고 있지. 그러면 본동사 어딨어? produce에 s가 왜 붙었을까? 동명사 주어니까. 구조는 아시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의 주어, 간접 의문문에 동사를 쌤이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순 좀 제대로 알아주시고 그럼 해석이 되겠지. 자, 각각 유형의 사용자가 각각 그 사용자의 각각의 유형이 현재 의료 환경을 어떻게 경험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는 거. 됐지? 뭐뿐만 아니라 어떻게 각각이 당신의 미래의 디자인에 반응을 할지, 어떻게 반응을 할지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각각의 유형의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있잖아. 정말 더 나은 건물을 반드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 이어지지. 자, 고객의 관점을 반영하는 게 성공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각각의 관점이 다 그러므로 각각의 다른 견해를 이해하는 게 더 좋은 건물을 만들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people are likely to be more satisfied with a new building or addition. if they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addi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addition 이래가 아니고 뭐야? 추가지, 추가. 그치? 그러면은 봐봐. 사람들은 더 만족할 경향이 높아. 새로운 건물이나 아니면 추가해. 여기서 추가는 문맥상 뭐겠냐? 건물을 원래 있는데 그 옆에다가 하나 더 만드는 거. 즉, 증축이야, 증축. 됐죠? 이해가죠? 건물에 관한 얘기니까 에디션이 건물을 좀 더 추가해서 짓는 거겠구나 정도로 중축이란 단어를 몰라도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지. 됐지? 자, 그래서 뭐 한다면 여기가 뭐야?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건물의 설계자가 고객의 의견을 알고 반영을 한다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밖에 안 된다고. 여기서 베이가 누구니? 사람들이니까 뭔 사람들?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 그치? 이 사람들은 더 만족할 거다 이 말이야. 설계자가 고객의 의견을 알고 반영을 한다면 자 그래서 마지막 가볼게. For a large institution. 자 혹시 마지막에 다른 말을 할까 해서 한번 봅니다. 좀 더 큰 기관에게는 이거는 있잖아. 더 늘어나는 생산성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일에 대해서. 됐죠? 즉 생산력이 증가한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또 자, absent 보이시죠?
결석한, 부재한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absenteeism이라고 하면은 무단 결근을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무단 결근을 좀 더 줄여주고, 그 다음에 턴오버라고 하면 이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직률. 그래서 이직률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더 비용도 뭔가 낮아지더라라는 말을 하니까, 자, 더 큰 기업에서도 게이득이다라는 말이지, 하고 싶은 말은 원하지 않았다고. 자, 그러면 우리 빈칸 들어갈 거 찾아봅시다. 왜 그렇게 높았냐, 이 말이야, 이게. 자, 1번. Have been engaged in multiple design training sessions. 라고 나와 있지. 자, 아주 다양한 디자인 훈련 기간에 포함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디자인 훈련해야 돼? 그런 말 아니야.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까요?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draft new design. 야, 이게 32.3%였어, 얘들아. 새로운 디자인을 설계할 기회를 받아야 된다. 자, 잠깐만. 사람들이 디자인을 직접 해야 돼? 그 말 아니지. 그지? 근데 왠지 비슷하지? 기회를 받아야 된다. 아까 했던 말이에요. 유사하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건물 설계까지 건물의 사용자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 자, 건물을 설계한 디자이너들과 신용을 쌓아야 된다. 맞는 소리긴 한데, 건물 디자인을 믿을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한 게 아닌데, 사실은. 틀린 소리는 아니야. 그지?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네 번째 가볼까? 이 단어 때문이었어. 컨설티드. 자, 봐봐. 디자인 과정에서 컨설트를 당해야 돼. 자, 니네가 아는 컨설트 무슨 뜻? 상담하다 정도는 알지. 자,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해, 상담을 당해. 이 말. have been consulted야. 상담을 하냐, 상담을 당하냐. 당한다는 소리지. 그치? 누구의? 이 상담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건물 디자이너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상담한다는 소리죠? 그죠? 능동태로 바꾸면 쉬워요. 건물 디자이너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자문을 구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답이 3번이었어. 이해 가니? 그래서 이 컨설트라는 단어 때문에 아마 좀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하필이면 수동태로 나왔어가지고 내 말 이해되시죠? 근데 상담을 그 디자인 과정에서 상담을 그러니까 자문을 요청당한다면 좀 더 그 건물에 만족을 할 거다라는 답이었습니다. 솔직히 내용이 어렵진 않았거든. 첫 줄부터 주제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찍어내기가 좀 어려웠다. 이랬어. 5번 가볼까? 자, 건물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서로 공유해야 된다. 자, 얘들아, 이것도 꽤 높았어. 21.9%가 이걸 선택을 했는데 이거 왜 틀려? 설명해봐. 건물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서로 공유해야 된다. 하는 말이랑 똑같잖아. 그치? 어디가 틀렸을까, 이거? 그렇지. 여기서 서로 누구야? 건물 사용자들끼리 공유한다는 소리지? 그래서 틀렸어. 이치아 너만 아니었으면 저게 디자이너로 바뀌었으면 5번도 정답이었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좀 선다지가 그지 같다. 정말 어려웠다. 선다지가 어려웠다.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바로 갈까요? 가기 전에 29번 한번 가볼게요. 29번. 쉬웠거든요. 29번. 단어장 같이 펴주시고. 29번 너무 쉬웠어. 씨. 어법 문제가 거의 졌어요. 소리를 푼다고? 뭘 낙서하기는 거야. 어,
문제 푸는 김에 잠깐 쉴까요? 하나하고 뭘 했다고 하세요? 잠깐 스탑하고. 하나. 자, 29번 쉬운 거 볼게요. 자, we are exceptionally smart and this helps us adapt to a wide range of environment.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독보적으로 똑똑해. 인간이라는 건.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아주 다양한 범위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 맞지? 자, 하지만, but we are not nearly smart enough as individuals to solve the adaptive problems that confronted modern humans as they spread across the glob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너네가 잠깐 멈칫했을 수 있는데, 일단, 니얼리가 뭐야, 니얼리. 거의 지금 너네가 아는 거는. 그치? 근데 여기에서 니얼리가 나오는데 앞에 not이 있어. not nearly면 결코 뭐뭐가 아닌이라는 뜻이라는 거. 너 단어 좀 체크를 하세요. 그치? 결코 뭐 똑똑하지가 않다. 방금 전까지 겁나 똑똑하다, 독보적으로 똑똑하다라고 말을 해놓고 결코 똑똑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뭔가 내용이 전환이 되나? 뒤에 보니까 보자. enough가 나와. 아, 충분히 똑똑한 건 아니다.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얘들아? 우리 많이 알고 있지. 투부정사 할 만큼. 됐지?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똑똑하진 않다. 근데 너네가 여기 색깔했던 이유는 as individuals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이게 혹시 접속사인가? 그래서 여기가 동사가 와야 되나? 라고 의문을 품었으면은 그럴 수 있어. 됐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거를 약간 물음표를 주고 내려갔다면 인정. 그치? 여기까지는 이게 접속사일 수도 있어요. 어법상으로 보자면. 그래서 여기가 동사가 온다. 라고 봐도 된다고. 근데 지금 일단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예요? as individuals를 하나의 전명구로 봐주시면 우리가 꽤 익숙한 그게 나오는 거지. 형용사, 부사 이너프, 그 다음에 투부정사. 자,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하지 않다. 이 말이지. 우리 그렇게 한번 봐보자. 그러면은 보자. 하지만 우리는 개인으로서는 현대 인간들이 직면한 그런 적응적인 문제. 사람처럼 말해볼까요? 우리 인간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뭔가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현대 인간들이 직면을 하고 있어요. 그치? 자, 그런데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에 왔는데 무슨 영어 쌤이 나야. 그래서 새로운 영어 학원에 가는 영어 쌤이 나야. 싸움을 되게 잘하는 쌤인 것 같아. 성격이 좀 안 좋아 보여. 자, 근데 거기에서 현대 인간이 직면을 했어. 적응을 해야지 살아남으려면 얘들아. 그치? 그래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개인으로서는 혼자 문제를 풀어낼 만큼 우리는 충분히 똑똑하지가 않아. 그치?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야 돼. 야, 혹시 숙제 안 해오면 어떻게 돼? 라고. 알겠어요? 혹시 무단 결근하면 어떻게, 아니, 결근은 아니구나. 결석하면 어떻게 돼? 저 쌤한테 개기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인간은. 했어요? 충분히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 뭔 말인지 이해하지? 뒤에 가볼게. 그 인간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 있죠? 자, 그래서 뒤에 가볼게. The package of tools for foraging techniques. 자, forage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뭘 구하러 다닙니까? 먹이를.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걸 forage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ecological knowledges and social arrangements are used by any group of foragers, being far too complex for any individual to creat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본동사 찾아보세요. 이 문장에서는 used밖에 없죠? 동사 형태가 되는 게. 그지? 자, 그럼 보자. 다시. 패키지는 사용을 해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그렇다고 따지면 used의 목적어가 없죠? 아, 여기 동사여야 되는군요. 너무 쉬웠다고. 됐어? 어. 자, 그래서 좀 가볼게. 아, used는 분자래. 자, 어떤 그 먹이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어떤 집단에 의해서 든 사용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 이게 뭐냐면 도구냐.
아니면은 먹이를 찾는 기술이나 생태학적인 지식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합의나 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자 그런 묶음은 어떤 개인이든 간에 만들어내기에 너무나 복잡하다 이 말이지. 자 답은 뭐로 바꿔요? 그럼 여기 바꿔봐. 응? 바꿔봐. 안 들리는 척 하지 말고 필기하는 척 하지 말고 이 새끼들 필기할 게 없잖아. 뭐야? 이즈죠? 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냐? 이즈잖아요. 주어가 패키지라냐? 이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we are able to learn all the things we need to know in each of the many different environments in which we live only because we acquire information from other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있잖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각각의 많은 그런 다양한 환경들에서. 그런데 그 환경들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오직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요. 따라왔지? 됐지? 자, 그래서 여기서 in이치는 왜 in 위치라? We live in the environment에 쓸 거니까 저기는 오히려 in이치밖에 안 되지. 혹은 where로 바꿨을 수도 있겠지. 다음 가볼게요. 자, 그래서 we are much better at learning from others than other species are. 끝까지 보시면 자, be, good at ing가 뭐죠? 뭐뭇을 잘하다죠. be better at ing는 뭘까요? 뭐뭐를 더 잘하다 이겠지. 자, 그래서 있잖아. 우리는 어떠한 종들이 그러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진짜 잘한다 이 말이야. 까지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오히려 주의해야 할 거는 아예요, 아. 두가 아니라 be better at을 지금 여기서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도록 동기가 부여되더라 이 말이야.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모델이 뭐야? 우리가 보고 따라하는 내 옆에 친구.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왜 하는지도 모르는 채. 모를 때 애도 따라 하더라 이 말이야. 왜 사람들이 여기서 줄 서서 기다리는지 모르겠고 나도 한번 사볼까? 한다. 이해가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심리학은 인간 개체들이 어떤 적응적인 정보의 모음을 축적하도록 해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풀이라고 하면 얘들아 풀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운동이지 풀. 뭔가가 고여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자원 풀, 인력 자원 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많이 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정보의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됐지? 자, 그런데 그런 적응적인 정보라는 거는 어떠한 인간의 어떤 발명하는 그런 능력을 아주 초과하는 됐어요? 한 인간이 발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 이런 적응적인 정보의 모음이죠.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다 공동으로 만든 거. 이해갔어? 답은 2번이었어. 자, 쉬었던 거 했으니까 자, 우리는 2번으로 가볼게요. 오답률 2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칸트로 가봅니다. 내가 시간 좀 크면서 처음으로 욕했던 게 23번이었고요. 23번의 막줄 그것 때문에 한 번은 쌍욕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 욕했던 게 이 문제였는데 한번 가볼게요. 내용이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그 뭐라고? 윤사? 윤사를 했던 뭔가에게는 어렵지 않았을 텐데 지호는 윤사를 안 했어요? 너도 안 했어요? 저는도 칸트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요? 규칙적으로 어, 규칙적으로 돌아다니고 뭐 그 정도만 알고 있는 너도? 임마누엘 뭐가 어디서?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케이. 네, 근데 칸트에 대한 상식이 없어도 괜찮았어. 내용이 어렵진 않았어. 이 손대지가 개떡 같은 거. 진짜. 볼게. 자, Kant was a strong defender of the rule of law.
as the ultimate guarantee not only of security and peace but also freedom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칸트는요. 강력한 옹호자였다 이 말이야. 자, defender, 옹호자라는 뜻이야. 아니면 수호자라는 뜻이야. 단어랑 같이 봐. 내가 준 단어. advocate, 뭐 기타 등등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아무튼 예. defender, 옹호자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어떤 법의 지배, 여기서 룰은 규칙보다는 지배의 뜻에 가까워요. 그렇죠? 법에 의한 지배를 강력하게 찬성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뭐로써? 궁극적으로 보장을 해준다 이거.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뭔가를 보장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뭐를 보장해줘? 안정과 그 다음에 평화. 그렇죠? 안정과 평화뿐만이 아니라 뭐 자유. 자, 그러니까 칸트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 이거 세 가지가 획,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장이 된다. 이해가지? 그게 뭐예요? 안정과 평화와 자유. 그랬지? 자, 그래서 he believed that. 그는 뭐라고 믿었냐면 인간 사회는 좀 더 이성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믿어. 됐어? 근데 이런 이성적인 형태라는 거는 아주 효과적이 그리고 마인드, 구속력이 마인드가 뭐야? 없다. 됐어?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체제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지. 자, 지금까지 하는 말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안 바뀌었다. 그지? 자, 여기가 포인트라는 걸 알아야 돼. 리더리 포인트야, 지금. 그지, 얘들아? 다시요. 인간 사회는 법에 의한 그러니까 효과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그냥 꾸며주는 말이잖아. 그지? 법에 의한 체제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좀 더 이성적인 형태. 아,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면 이성적인 형태인 거구나. 인간 사회는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테의 입장을 또 다 같은 말을 한 거라고. Because 왜냐하면 only such frameworks enable people to live in harmony, to prosper and to cooperate. 오직 그러한 체제만, 이거 뭐야? 법이요, 법. 됐지? 법에 의한 체제만이 인간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스퍼가 뭐야? 번영하다, 그지? 자, 번영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함께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됐지?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한테입니다. 자, 법에 의한 통치가 인간 사회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 말이었어요. 그죠? 하지만 말이 바뀌나 봐. 글 내용도 상당히 초반이야. 그러니까 뭔가 다른 말을 할까?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His belief in inevitable progress was not based on an optimistic or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필수적인 이라는 말이지 inevitable이라고 하면은 필수 불가결한이라는 말이니까 그런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보, 나아간 발전, 그런 거에 대한 그의 믿음은 긍정적인 어떤 인간의 본성의 관점 아니면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하이 마인디드라고 하는 고결한 거. 고결하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았어. 고결한. 그러니까 고결한 그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에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니래. 됐어요? 몇 가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자, 말이 바뀌었는지 보자. 하지만 인간의 고결한 본성 때문이 아니다. 뭐가? 인간은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 좋다라는 말이잖아. 이거 그냥 좋다라는 말이잖아. 그치? 하지만이라고 해서 말이 바뀌었으면은 법에 의한 통치가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해야 바뀌는 거잖아, 말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법에 의한 통치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고결한 본성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 갔어? 그다음에 가볼게. 반대로. 자, it comes close to Hobbes' outlook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outlook이라고 하면 관점이라는 뜻.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반대로 그거는 오히려 홉스의 관점에 가깝더라라는 말이야. 홉스의 관점이 뭐냐면 인간의 폭력성 그리고 갈등을 좋아하는 프론트 비프론트 기억나요? 뭐뭐 하기 쉬운 내가 likely랑 같이 써줬던 그 단어야 얘들아. apt, 프론트 아는 척이라도 좀 해. 끄덕여봐 내 마음이 편하고 그지? 익숙해야 돼. 자 그러니까 봐봐. 인간의 폭력적이고 갈등을 좋아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잖아. 투부정사를 필수적으로 만든 거야. 뭐를 만들었냐면 그런 효과적인 법적인 그런 체제를 세우고 유지하는 걸 반드시 필요하게 만든 거야. 뭐 하기 위해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구나. 반대로 인간은 폭력적이고 고결한 본성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적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 자, 내용 바뀌었니? 아니다네. 오케이. 하지만 반대로 때문에 오히려 주장을 강화했을 뿐입니다. 우리 지금 이해갔어? 그 다음. We cannot count on people's benevolence or goodwil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count on 어디 여기에 의지하다 거기 써놨을 거예요. 단어에 여러 개. 그죠?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자비심이나 어떤 선의라고 할게요. 선한 의도, 선의에 의존할 수가 없다. But 하지만 오히려 있잖아. Even a nation of diverse can live in harmony in a legal system that binds every citizen equally. 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있잖아, 심지어 악마들의 국가, 악마들만 존재하는 그러한 국가조차도 조화롭게 살 수 있어요. 모든 시민들을 동등하게 묶어주는 그런 법적 시스템 하에 있다는 까지 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래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냥 뭐예요? 인간은 본성이 악함으로 법의 지배가 필요한데 그거를 법의 지배가 있으면 인간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하지가 한 말이었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자, 아이디어. 이상적으로, the law is the embodiment of those political principles that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embody가 뭐야? 구현하다지. 자, 그래서 봐봐. 이상적으로 보자면 그 법이라는 건 어떤 정치적인 원칙들을, 그러한 정치적인 원칙들의 구현이더라라는 말이야. 됐어? 근데 이러한 원칙들은 있잖아. 모든 이성적인 존재라면 자유롭게 선택할 만한 정치적인 원칙들의 구현이다라는 말이야. 지금부터 내용이 바뀌어, 얘들아. 됐지? 갑자기 거의 빈칸 끝에쯤 와가지고 내용이 바뀌어. 이건 뭐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인간 사회를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그 법의 성격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와. 이해가지? 그 법이라는 건 어때야 된대? 이성적인 존재라면 선택할 만한 것이어야 된대. 자유롭게 빼버리자. 그지? 이성적 존재가 선택할 만한 법이 그 법의 성격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빈칸이거든요. 잘 봅시다. If such law forbids them to do something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까지만 볼게요. 자, forbid 들어가면 이거 준사역이랑 OC의 투부정사 오는 거 알죠? 기억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that은요.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바로. 만약에 그러한 법들이, 그 이성적인 존재들이 무언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금지하는 거라고 하니까, 이거를 못하도록 한다면이라는 말이야. 좀 사람처럼 말하면, 하는 걸 금지하는 거니까, 이거 못하게 한다면이라는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근데 이게 뭐냐면, 그들이, 이 이성적인 존재들이 어찌됐던 간에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택할 만한 것이 아니야. 아, 씨, 더럽게 어렵게 말을 해놨어. 다시요. 이성적인 존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선택하지 않을 만한 무언가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까지 이해 가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막줄이 어려워서 이게 오답률이 높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은 봐봐. 니네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했었을 거란 말이야. 만약 그러한 법들이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이 그들이 이성적으로 하도록 선택하지 않을 만한 무언가들을 하는 걸 금지한다면까지 했을 때 이해가 가냐고 그 말이. 안 가잖아. 자, 예를 들어볼까? 내가 이해가 안 가면 내 예시를 많이 들려고 하잖아. 자, 내가 지금부터 우리 반에 규칙 하나를 새로 추가를 할게요. 그 규칙이 뭐냐면, 쌤 뒤통수 한 대 치기 금지라고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규칙을 하나, 법 하나를 만들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거는 칸트의 이 글에 따르면 법, 이 법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의 성격에 어긋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자, 왜 그러냐면 너 쌤 뒤통수 한번 치고 싶어? 건우야? 아니요. 그니까. 네. 건우는 이성적인 존재죠? 뭐 하는지 알지? 자, 유비가 아니고 우리처럼 오래된 고3말이잖아요. 자, 지호야, 마지막 날이니까 너 쌤 뒤통수 한 대 딱 치고 갈래? 그냥 인사하고 갈래? 뒤통수 한 대 칠래? 이렇게 망설이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이성적인 존재라면 안 할 거야. 쌤 뒤통수를 한 대 치는 거요. 어차피 니네는 선택을 안 하겠지, 시연아. 할 거야? 한 대 칠래? 자, 이성적인 존재라면 어차피 안 할 걸 내가 금지시켜봤자, 어, 그거는 그 법은 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뒤에 힌트도 없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거 이 말이거든요. 됐어요?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겠어? 자, 시은쌤 뒤통수한테 치기 금지라고 해봤자, 이거는 뭐?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내가 너네가 쌤 뒤통수를 한 대 칠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 거야? 그 법이? 아니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 가요? 야, 가서 쌤 뒤통수 한 대 치는 거를 지금부터 하지 마.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건우에게는 쌤 뒤통수를 한 대 칠 만한 자유가 있죠. 그쵸? 그렇잖아, 사실은. 한 대 칠 자유가 있잖아. 너에게. 있어, 있어. 있는데 얘가 안 할 뿐이야. 그치? 자유가 있지만 안 할 뿐이거든? 근데 그 자유를 내가 하지 말라고 구속하는 게 아니라고. 왜? 어차피 얘는 그 짓을 안 할 거거든.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되게 어려운 글이었는데. 근데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1번 가볼게요. 인간의 자유를 그 말만 찾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였냐 이 말이야. 자, 인간의 자유를 자, 컴파인 이럴 때 써먹으려고 내가 많이 그렇게 알려준 거야. 무슨 뜻이야? 리파인, 디파인, 컴파인 그렇게 해줬잖아. 뭐야 이거? 국한시키다. 이거 모르면 안 돼. 야, 이럴 때 반갑게 쓰라고 알려준 거야. 자, 인간의 자유를 이성적으로 국한시키는 걸로 여겨질 수 없다. 그치? 자, 2번 가볼게요. 정의 시스템의 강력한 수호자로서 여겨질 수 없다. 정의롭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그 말은 아닌 거 알겠죠? 자, 세 번째. 그들의 자유에 대한 제한, 구속인 거 알죠? restrict. 그쵸? 그들의 자유에 대한 구속으로 이해될 수 없다. 4번. 자, 그들의 악한 본성을 효과적으로 억누르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없다. 5번. 그런 이상적인 법적 체제의 가정으로서 수용될 수 없다. 자, 이상적인 법적 체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법적 체제의 가정으로서 수용될 수 없다도 그럴듯한 말이었어요, 사실은.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 사실은. 이상적인 법적 체제를 가정했다라고 여겨질 수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해도 그럴듯한 답이긴 하나.
자, 근데 결과적으로 자유를 구속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번과 3번은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라는 말이 드냐 생각이? 자, 다시요. 인간의 자유를 이성적으로 국한시켰다고 여겨질 수 없다. 3번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이해해줄 수 없다. 이건 같은 말 아니냐고. 됐어? 자, 이거 답이 뭐예요? 답이 뭘까요? 일단, 5번 하신 분은 맞는 말이긴 한데, 포커스가 아니었던 거야. 하고 싶은 말이. 그치? 너는 몇 번 했어? 너는 안 풀었지, 뭐. 풀었어? 왜? 야, 근데 내가 네 뒤통수를 때리는 건 그래도 되는 거잖아. 금지. 못 만들 거예요. 뭐라고? 금지. 아, 씨. 이 방향 가능할 것 같은데. 몇 번이야? 넌몇 번이었어? 1번. 그러니까 1번인 사람과 3번인 사람 한 번 싸워봐. 1번인 사람, 3번인 사람 한 번 싸워봐. 같은 말 아니냐고. 생각 좀 해봐, 얘들아. 이걸 내가 풀어가지고 설명을 당연히 해줄 건데. 그래서 풀어보라고 한 거거든요. 자, 이거 답이 3번이에요. 3번인데, 왜 1번이 아니라 3번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볼래? 답이 3번이에요. 내가 요랬더니. 1번하고 3번이 같은 말처럼 보이는 건 이해가요? 어. 근데 왜 1번 아니고 3번이냐, 이거. 심지어 강사들도 1번이라고 했어. EBS 강사들인데 좀 찾아봤거든. 오히려 역 같은 문제가 다 있나 싶어가지고. 유튜브나 이거 찾아봤는데, 선생님들도 1번을 골랐던 문제거든요. 지우, 왜? 3번이요. 모르겠습니다. 음. 이게 영문학 전공한 사람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언어인데, 이게 언어에 대한 감이 있으면 사실상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음, 생각 좀 해봤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쌤이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자, 쌤이 묵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막 묵주를 해. 그래서 자꾸 건우가 앞에 있으니까 건우한테 예시를 두게 되는데, 자, 건우가 선생님 손을 밧줄로 묶었어요. 그치? 근데 그 밧줄이 되게 얇은 밧줄로 묶었어. 됐어? 자, 이거는 선생님이 힘주면 풀려질 것 같아. 끊어질 것 같아, 밧줄이. 자, 그러면 이거는 건우가 선생님을 효과적으로 묶은 게 아니야. 됐어? 이게 1번이야. 됐냐? 근데 묶기는 했어, 안 했어? 묶긴 했지. 근데 효과적으로 제압한 건 아니야. 자, 그리고 이번에는 쌤을 그냥 여기다가 묶은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그냥 뒀는데 이 방에 뒀어. 됐어? 그거는 아예 그냥 구속한 거라고 볼 수가 없어. 됐어? 묶어도 안 묶었어. 아예 안 묶은 거야. 자, 인간의 자유를 이성적으로 제한시킨 거라고 여겨질 수 없어. 라는 말은 제한은 한 거야. 내 말 이해 가냐?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긴 했는데
그 방법이 이성적인 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인간의 자유에 대한 구속 제한이라고 여겨질 수 없다고. 이거는 아예 이거 그들의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여겨질 수 없다라는 말이고 이거는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하긴 했는데 이성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말. 이거 1번과 3번은 반대말이라고. 이해가? 이해가? 이건 제한이고 1번은 제한을 그러니까 그게 진짜 여기도 부정문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게 꼬이는데 다시요.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여겨질 수 없다라는 말은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닌 거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간에 대한 자유를 이성적으로 제한했다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제한은 한 거라고요. 이건 제한을 안 한 거고요. 졸린 표정 짓지 마. 이씨, 죽여버릴까? 뭔 소리냐고? 아, 이거. 하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어, 1번은 어. 제안을 하긴 했는데 그 방법이 이성적인 게 아니라. 근데 3번은 3번은 그냥 제안이 아니다. 제한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한 게 아니다. 지금 일단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 1번과 3번은 같은 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반대말이라고요. 1번은 그러면 그 법은 인간의 자유를 이성적으로 제한했다라고 여겨질 수 없다라는 말은요. 제한을 했는데 인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긴 했는데 그 방법이 이성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해가요? 너 이해가요? 네, 근데 어, 여기서 어. 제안을 했다는 근거가 제한을 했다라는 그거요? 이게 제한하다라니까요? 그거는 응, 응. 한 번도 똑같은 거 그러니까 다시요. 법은 인간의 자유를 이성적으로 제한한 걸로 여겨질 수 없다. 라는 말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긴 했단 말이다. 근데 그 방법이 이성적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들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여겨질 수 없다라는 말은 자유를 제한을 했다고. 안 했다란 말이라고요. 1번은 제한을 하긴 했는데 방법이 이성적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가요? 가요? 안 가요? 어, 제안했다 안 했다 제일 어, 있는 거죠. 어, 오히려 정답이 응. 1번에 그런 게 아니고 왜? 어, 응, 그 은호가 쌤 뒤통수 못 때리는 법을 만들어봤죠. 어, 어차피 어, 안 할 건데 어, 굳이 만들어도 쓸모없는 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어, 결국 그러면은 응, 건우가 쌤 뒤통수를 때린다는 자유를 응, 제한한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리즈너블리를 합리적인 이 정도로 생각하면 응. 쓸모없는 법이다라고 느끼면 합리적인 어떤 법이다 정도로 와. 해석하는 이성적인 존재라면은 잠깐만. 어차피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만한 것을 금지하는 건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는 논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면. 다시. 이성적인 존재라면 어차피 안 할 거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를 살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 어떤 사람은 도둑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아, 그래도 뭐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네가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살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까지 갈까 봐. 아무도 안 할 만한 거를 내가 예시를 했거든, 얘들아. 근데 어차피 죽어도 안 할 거잖아. 너 이거 할 거야? 한번 판정해봤거든요. 한번 정말 예외 만들지 마. 안 그래도 복잡한 질문에 예외 만들지 마시고. 안 할 거잖아. 이거 우리 아무도, 그치? 아무도 안 할 만한 거. 그치? 자, 이거를 하지 마라고 하는 건 어차피 안 할 거기 때문에 얘가 건우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논리라고, 논리. 그래서 자유롭게 어차피
미라면은 이성적인 존재라면 어차피 그러니까 선택할 만한 것, 자유롭게 선택할 만한 것이라는 말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할 걸 금지시켜봤자 자유를 구속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1번은 영어법에서요. 구성어가 부사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영어법 용어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니네들한테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거는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사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라서 1번은 정확하게는 인간의 자유를 사실은 구속을 하고 있긴 하나 이성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이었고 3번은 그냥 그들의 자유에 대한 구속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정말 그지 같은 문제였어. 내가 봐도. 근데 애들아 또 하나 더 말을 하자면 여기는 인간이지. 여긴 그들이지. 좀 더 구체적이게 할 리가. 대열이 이성적인 문제. 이거는 그냥 인간이야. 그쵸? 근데 이걸 1분 30초는 그 긴장감 속에서 지들은 풀어봤나? 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문제였는데 정말 어려웠던 질문이었는데 니네 이때 이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해 가요 근데? 이해는 갑니까? 개 어려웠던 문제예요 정말. 야, 그래서 답은 3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효과적으로라는 말이 빠지면 1번이랑 3번 똑같은 말이에요. 저 리저너블리 때문이에요. 리저너블리 때문에 답이 아닌 거예요. 이거 빠지면 1번과 3번이 완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시점 들어갔어요. 휴먼과 대열의 차이일 뿐인 거거든. 사실 그렇게 따지면. 네. 그러면 이해신청 들어가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였던 건데 답이 3번이었다. 19.5%밖에 선택을 하지 않았다. 문제였다. 개떡 같은 문제였다. 그래서 내가 쌍욕했던. 왜 쌍욕을 했냐? 물론 100점이 나왔어요. 쌤이 올해도 100점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 하는데 3분 걸렸어. 개빡쳐가지고. 씨. 아무튼 그랬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거의 3분 걸렸고 그다음 23번. 나 오히려 이 칸트 문제보다 23번의 그 막줄이 진짜 말 나온 김에 해볼까? 23번. 해봐요. 어? 해봐. 막줄만. 아니야 막줄만 어떻게 해 쉽게요. 어려운 거 했으니까 쉬운 거 가겠어. 쉬운 거. 근데 막줄만 한번 지금 봐봐요. 23번 막줄. 언레스만 좀 읽어봐. 언레스. 뭔 말인지 알면 이래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문제 푸는 데는 이상이 없어서 정답 고르는 건 이상이 없어서 그냥 쓱 넘어갔는데 마지막에는 시간 다 쓰고 내 측정하면서 쌤이 거기를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가 진짜 오래 걸렸어 이해가 안 돼. 개빡쳤던 문제입니다. 이해나? 가 3개예요. 단어가 어려운 것도 아니, 구조가 어려운 것도 아니. 내 개떡같은. 자, 아, 이해 가냐, 지호야? 이해를 좀 해보고. 맞아. 그 강의는 들어라. 나중에라도 한번 올려주세요. 자, 김지호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5단계 3위 한번 가볼게요. 헌시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려 그래. 휴양을 많이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거라는 건 김지호 때문이다. 10분 남았어요. 어허. 자, 3위가 몇 퍼? 이런 건 처음이었다고. 3위가 80%인 건 처음이었다고. 진짜. 그래도 3위 정도 되면은 막 쭉쭉쭉 떨어졌거든. 70%.
자, 봅시다. The basic guidelines for good style are not mysterious. In fact, you use them every day in conversation. 자, 좋은 스타일의 어떤 기본적인 지침 사항은 그렇게 신비로운 게 아니래. 사실상 너는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일상 대화 속에서 매일 사용한대. 됐어요? 어떤 대화 속에서 매일매일 사용한대. 좋은 스타일, 스타일이 뭘까? 뭔 말하는 건가? 나도 여기까지 읽으면 몰라. 뒤에 읽어봐야지. 그치? In conversation and in writing, we all rely heavily on cooperation to make sense of exchanges, and a polished practical style makes cooperation easie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대화와 그리고 글쓰기에서 우리는 협도 혹은 협업에 아주 심하게 의존을 합니다. 우리 모두요. 됐죠? 뭘 하기 위해서? 그러한 교환을 make sense of, 이해하기 위해서. 자, 얘들아, 대화 속에서 우리가 교환하는 건 무엇? 뭐요? 대화 속에서 우리가 교환하는 건 뭐? 뭐냐고, 뭘 교환하냐고, 우리는, 대화에서. 알. 말이 어렵냐? 말. 됐어? 익스체인지가 뭐야? 그래서 여기서. 말이야, 말. 됐냐? 대화를 말하는 거야. 아, 그럼 대화할 때 스타일. 뭐야? 대화할 때 스타일. 문체. 스타일은 문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그냥 문체라는 말이 안 떠올라도, 대화할 때, 글 쓸 때, 그 사람 스타일 말하는 거구나. 스타일이라는 거. 됐지? 그럼 잡았지? 오케이? 자, 그럼 보자. 그래서 그 대화를 이라고 하라고요.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협업한대. 됐지? 그리고 있잖아. 펄리시가 뭐야? 갈고 닦다지. 됐지? 윤기나게 하다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갈고 닦아지 실용적인 스타일. 무슨 스타일? 말하는 스타일. 이제 감 잡았습니다. 됐지? 되게 말을 할 때 되게 실용적이고, 되게 멋들어지게 말하는 그런 것은 서로 그렇게 협동하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준대. 됐니? 자, 그래서 writers develop such a style by acknowledging that readers expect the same things that listeners expect in conversation. 자, 작가들은 있잖아. 그런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간대. 대절을 뭘 함으로써 인정함으로. 자, 뭐를 인정했냐면, 독자들은 대화에서 듣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기대하는구나. 됐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clarity, 명확성이에요. 두 번째는요, relevance. 자, relevance를 내가 유의어 좀 단어를 같이 봐주세요. 자, relevance하고 니네가 헷갈릴 만한 거 같이 적어놨으니까 거기 있는 거 다 외워서 시험 다 와요. 알았죠? relative랑 이런 건 니네가 많이 헷갈려 해요. 자, 그래서 relevance라고 하면은 적절성입니다. 적절성. 그죠? 그 다음에 proportion. 자, 비율, 균형, 크기, 규모라는 뜻인데, 그래서 균형 정도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하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듣는 사람이, 누가 말을 할 땐 적어도 이거 정도는 기대를 했다 이거예요. 적어도 이거 세 가지는 지켜서 말을 해줬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그래서는 독자지, 얘들아, 듣는 사람. 그지? 독자들도 똑같은 것을 기대한다. 라고 그 점을 인정을 함으로써 그런 문체를 발전시켜 나간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야, 뭐 하지 않아. 뭔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를 하지 않아. 주제에 머무르지 않아. 주제가 계속 바뀌어. 아니면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정보를 아예 너무나 적게 제공을 하든지 아무튼 그런 사람이랑 너희가 대화를 한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그러면 너는 그 대화에서 흥미를 빠르게 잃게 되겠지? 그치 얘들아? 자 근데
자, 몇 가지, 그러니까 좀 더 가볼게요. 자, 글쓴이, 그러니까 작가를 또한 되게 명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에 머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아주 적절하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까지 하고 싶었던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대화는 글쓴이들 명확성, 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주제를 머물러야 되고 자 그냥 요약하자면 대화는 글쓴이든 말할 땐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그 말하는 거지. 까지 듣지? 그 다음 가보자. In fact, 사실 This attention to audience and appropriateness may be even more important in writing than in conversation까지만 가볼게. 자, 사실 이러한 관객에 대한 집중도 그리고 적절성은 됐지?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몰라. 어디에서? 대화에서보다 글쓰기에서. 됐냐? 왜냐하면 writing does not permit the nonverbal communication and immediate feedback that are part of conversation. 이라고 나와 있네. 왜냐하면 글쓰기는 있잖아. 비언어적인 의사 전달과 그 대화의 일부분인 즉각적인 피드백을 허용하지 않거든. 이라는 말을 쉽게 말해봐. 왜? 왜? 여기가 포인트였거든? 근데 여기까지 하는 말에서 내가 그냥 옮긴 거야. 근데 글 쓸 때는 더 제대로 써야 함이라는 말이지, 이거는. 그치? 그리고 왜냐하면 다음에 이거. 빈칸 채워봐. 뭐야? 결국 무슨 말 하는 거야? 글쓰기는 뭐가 없으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아니, 대화는 하고 있는데. 작가가 나한테 말은 해요. 그치? 근데 conversation과 writing은 뭐가 달라? 지금 여기 말하고 있어. 비언어적인 의사 전달이 뭐야? 나 방금 이거 찌푸렸거든? 책에서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두 번째, 즉각적인 피드백. 누군 무슨 말 하면, 야, 그거 뭐야, TMI야. 라는 말이 없어. 책은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이게 답이야, 얘들아. 너무나 뻔한 건데. 책에서는 뭐가 없어? 말할 때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책에서는 왜 비언어적인 의사 전달이 안 돼요? 왜 즉각적인 피드백을 못 해요? 뭐가 없어? 상대가 맞아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 대화는 아 글쓰기는 독자가 있긴 있지만 이건 간접적으로 하잖아요 그치? 대화 상대가 없잖아요 됐어요? 대화 상대가 없다 자 그래서 글쓴이로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effect 사실상이란 말이에요 effect라고 하면은 자 사실상 우리는 가상의 대화에. 자, 가상 대화라는 말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책으로 지금 주고받는 거예요. 작가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책에다가 써는 거야. 됐어?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작가가 써는 말은 리스너인 그러니까 대화에서는 리스너였을 누가? 독자가. 그치? 작가의 말을 읽고 있는데 이걸 대화라고 부른 거야. 대화는 대화인데 가상의 대화지. 이해가요? 작가가 글을 쓰고 독자가 책을 읽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의 양평사자. 자, house라고 하면은 야, 이거 원형이 뭐겠냐? 하프겠지? F로 끝나니까 V로 바꾸고 ES 붙여준 거겠냐? 그치? 자, 이 가상의 대화의 그래서 대화하고 있는 대상, 양쪽의 당사자들이라고 해서 하브즈라고 한 거라고. 여기 A랑 B. 이해가? 자, 누구야? 1번. 그래서 대화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작가랑 독자가 있어. 어거나 작가와 독자가 대화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가상의 대화. 쉽게 말해서 말했지? 독자가, 그러니까, 작가 쓴 글을 독자가 읽은 을 가상의 대화라고 본 거라고. 그죠? 자, 이 둘 다를 상상해야 된다가 빈칸 뒤에 나오는 말이었어. 바로 전에는 뭐였어? 글쓰기는 대화 상대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 그치? 내 눈앞에 없다고. 자, 그럼 1번. 글쓰기와 대화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 맞는 말이긴 해. 그치? 더 내려가 볼게. 두 번째. 스타일리시한 그러한 글쓰기에 대한 독자의 선호를 상상해야 돼. 또 맞는 말이긴 해. 세 번째. 자, 더 많은 지식에 대한 독자의 소망을 상상해야 돼. 독자가 지식을 더 얻고 싶어 하나? 그런 얘기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독자들과 협업적인 글쓰기를 해야 발전시켜야 돼. 독자랑 그렇다고 같이 글 쓰자라는 말은 아니었거든. 근데 이것도 헷갈릴 만한 게 요 단어들. 헷갈릴 만은 했어. 그다음 마지막. 봐봐. 구제하는 독자의 반응을 기대해야 합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다 많은 사람 말고 몇 번일까요? 같이 골라볼래? 2번. 5번? 5번? 오케이? 야,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얘는 너무 쉬웠어. 키워드였다고.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지금 쭉 내려왔잖아, 얘들아. 1, 2번이 맞는 말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2번의 비율이 23.8%나 됐던 거라고. 맞는 말이긴 한데, 키워드는 요거였다고. 어, 내 눈앞에 대화 상대가 없다. 그래서 요게 안 된다. 그래서 목자의 반응, 없는 독자를 상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 더 말을 하죠. 양쪽의 당사자 둘 다를 상상해야 된다. 그래서 글쓰기에서의 대화와 말하기에서의 대화의 차이에 대한 글이었어. 아시겠죠? 답은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이 5번이었어요. 부재한 독자가 포인트로 들어갔어야 되는 답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80%가 틀렸어. 그리고 대박이지. 나 24번이 오답률 5위 안에 드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 거. 자, 그래서 이 오답률 4위라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나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어려워가지고 이거 의의 신청도 엄청 들어갔던 문제로 알고 있거든? 왜, 외국인들도 막 풀어보고 막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고 막 BBC 나오고 막,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망신당하고 있잖아, 우리나라가. BBC 뉴스 나온 거 알아? 우리나라 수능 문제로? 영국엔 뉴스 나왔어, 얘들아. 올해 수능 문제로. 이거는 무슨 뭐지? 그, 뭐야. 뭐라 그러지? 벽에 벽에 그림 글자 쓰여진 걸 뭐라고 하지? 벽, 고대 문자, 거의 무슨 해석 수준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일본 성추말이 크냐 하면서 대방신 당하고 걔네들이 했던 말은 본문의 키워드가 답에 안 들어갔다라는 말이었고 선다지에 본문에서 뭔가 키워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 그런 키워드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내가 또 단어를 또 많이 뿌려놨으니까 24번은 내일 해야 되나? 아닌가? 4시까지니? 1시 반까지. 4시까지인가? 3개밖에 올렸어? 4시. 나 아까 상태에서 시간 너무 많이. 상태에서 시간을 많이 써. 수밖에 없었어. 근데 3개가 아니고 4개지? 29번 했으니까. 단어 풀어와요. 내일까지. 씻는데 내가 적은 거 전부 다요. 알았죠? 뜻 전부 다요. 알았죠?
면은 뭐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면 운동하게 될 거야.